용띠 보살님들 38년 만에 윤달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늘이 한 번 더 문을 열어주는 귀한 날입니다. 하늘이 숨겨놓은 복의 문이 지금 용띠 보살님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은 2063년 다시 오려면 3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윤유월과 음력 7월 8월 사이에 용띠 보살님은 운세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에 와 있습니다. 왜 하필 용띠냐 하면 용은 하늘과 땅을 오가는 용신, 사람 중에서도 팔자가 크고 기운이 강한 사람만이 용띠로 태어나는 겁니다. 특히 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열리다, 움트다, 움직이다의 뜻을 품고 있어서 이번 윤달에 운이 움직일 수 있는 중심축이 되는 띠가 바로 용띠입니다. 그동안 머릿속에만 맴돌던 고민, 미뤄왔던 선택, 그 모든 것이 이번 하반기 진짜로 열릴 수 있는 기회에 찾아온 겁니다. 왜 이렇게 몸이 쑤시지? 괜히 짜증이 나고 불안하다. 요즘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건 운이 바뀌기 전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전조예요. 용띠는 운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큰 숨을 쉬고 올라가는 구간을 지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보살님 팔자에 걸린 매듭, 이 윤달 안에 풀 수 있습니다. 불을 뚫고 하늘을 난 용이 있습니다. 무진생 보살님은 그 용이 토의 등에 앉아 세상을 관통할 기운을 타고나셨어요. 움직이지 않아도 강하고 말하지 않아도 무게가 있는 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천 장군님을 모시는 용천 신녀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 손짓 하나가 복주를 당기는 인연입니다. 보살님? 무진생이라는 말 안에는 움직이는 흙 속의 용이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무는 오행 중 가장 넓고 큰 흙입니다. 논밭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산맥 같은 흙, 기둥이 되는 땅이에요. 그 위에 깔린 지는 용띠, 그 자체로 물의 기운을 품은 지지, 즉 수기가 깔린 용의 형상이죠. 물을 품은 땅에서 그 위를 뚫고 솟구치는 용, 이 보살님은요, 겉으론 침착한 듯 보여도 속은 늘 끓고 있어요. 절대 남 앞에서 먼저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도 조용히 무너지는 기운. 이런 분들은 어릴 땐 이해받지 못해 외롭고 중년이 되면 지탱하는 기둥 역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엔 마음속에 화가 잠들어 있질 않아요. 보살님, 요즘 따라 나만 너무 참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속으로 많이 하셨죠? 그게 바로 무진의 기운입니다. 겉은 흙이니까 사람들에게 중심처럼 보이고 속은 물이니까 늘 움직이고 흔들려요. 거기다 용띠 특성까지 겹치면 자존심, 체면, 내 위치, 이런 걸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누가 말을 툭 던지면 겉으로는 괜찮아 하면서도 속에서는 땅이 꺼지는 기분 드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나약하냐고요? 절대 아니죠. 무진생 용띠는 무너져도 흙더미로 복을 만들 줄 아는 사람, 쓰러지면 그 자리에 씨를 심고 다시 일어나는 힘. 하지만 보살님, 지금은 용이 움직여야 할 때예요. 너무 오래 참으셨고 너무 깊이 가라앉았어요. 운은 멈추면 고였었고 움직이면 흐르다 복을 데리고 와요. 저를 만나신 것도 아마 보살님 마음속에서 이대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불씨가 되어 인연이 된 것이지요. 지금 흐름과 놓치기 쉬운 감정의 신호. 보살님, 요즘 같은 시기엔 사람 말에 더 예민해지고 내가 애써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들이 괜히 더 서운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건 마음이 예민해졌다는 뜻도 있지만 무진생 기운이 지금 속으로 끓고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은 이미 몇 번이고 욱했지요. 가족이든 일터든 친구든 그만 좀 하자, 나도 나한테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 문득문득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내가 나서면 관계가 깨질까봐, 말 꺼냈다가 또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보살님이 너무 많은 상황을 받아들여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기, 특히 여름이 깊어질수록 무진생한테는 속의 열기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눌러놨던 감정,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 정도라면 이건 이제 복을 열어야 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고 관계를 다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보살님을 보살펴주는 쪽으로 움직여보세요. 이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복을 여는 작은 행동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땅을 밟으세요. 잔디밭, 흙길 혹은 산책로라도 괜찮아요. 발바닥이 땅을 느끼는 순간 무진생의 흙기운이 바닥에서부터 정리됩니다. 둘째, 손으로 쓸어내리세요. 팔을 어깨에서 손끝까지 내려오듯 훑어내리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이 감정을 흘려보낸다. 이건 몸에 쌓인 감정, 찌꺼기를 털어내는 기도입니다. 셋째, 버리세요. 무언가를 하나라도 비우면 그 자리에 기운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옷, 종이,
쌓인 가방 안에 물건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를 치우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살님 무진생은 가만히 있어도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움직이는 쪽으로 기운이 쏠리고 있어요.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안에서부터 터져버리는 시기예요. 이번 윤달도 그렇고 다가오는 가을도 그렇고 무진생이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하지만 단 하나라도 실천하면 기운은 바로 알아보고 반응합니다. 인연운, 귀인운, 복의 징조. 보살님, 올해처럼 마음이 동하고 사람과의 인연이 흔들리는 해도 드물어요. 지금 보살님 곁에 있는 사람 중 말은 없는데 자꾸 마음에 남는 사람, 혹은 예전에 끊긴 사람인데 이상하게 다시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무진생에게 찾아오는 인연 또는 재회 기운이에요. 특히 보살님이 혼자 계시거나 마음에 자리 비운 지 오래됐다면 지금 이 시기부터 가을 사이 연이 다시 연결되거나 새로운 사람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별 감흥이 없는데 이상하게 보살님의 흐름을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말을 천천히 하고 연락은 뜸하게 오지만 들여다보면 속은 깊고 책임감 있는 성향일 거예요. 특징은 고집이 있지만 실속형, 감정보다 현실 기반으로 접근하는 사람. 보살님이 감정에 무너질 때 딱 한마디로 중심 잡아주는 기운이 강합니다. 보살님이 이미 가정에 있거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으신 상태라면 이건 인연운이 아니라 귀인운으로 해석됩니다. 계약서, 동업, 서류, 등기, 법무, 행정 이런 현실적 문제에 도움이 되는 귀인. 특히 9월 초부터 이 사람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이제는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차례예요. 무진생은 토기운이 강한 사람. 그래서 복을 담을 때도 땅의 성질을 가진 그릇이 필요합니다. 작은 노란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흙으로 된 것이 좋고 없으면 베란다에 있는 화분 받침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을 넣고 이렇게 적으세요. 내가 버틴 만큼 복이 움직인다. 이 그릇엔 내 복이 쌓인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돌멩이나 동전 하나 올려놓고 매일 아침 살짝 손으로 건드리며 이 말을 속으로 되뇌세요. 이 손에 복이 담기기를, 이 그릇에 기운이 오르기를. 이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무진생의 흙기운과 맞닿는 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열리는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7월 말부터 윤달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8월 22일 윤달 끝나는 시점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이 뚫리는 시점은 9월 초 추분 지나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 구간에 사람, 문서, 이동, 계획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한 실천 중 단 하나라도 계속하면 복은 길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용천신녀가 댓글에 이름 남겨주심, 복이 움직이도록 축원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이 발 아래 닿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병진생 용띠 보살님, 용천신녀의 풀이 시작합니다. 38년 만에 찾아온 하늘이 여는 숨겨진 문, 윤유월 윤달입니다. 병진생 보살님, 이 기회 놓치시면 다음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보살님의 간절함을 다는 몰라줍니다. 땅을 딛고 살아오며 수많은 풍파 이겨내시고 계신 보살님은 아직 마음속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지요. 올해 윤달은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 한 달이 바로 운명을 되돌릴 마지막 문입니다. 나도 한 번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그 바람을 이젠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주시면 정성을 다해 보살님 복길 열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이니 하반기 기운의 흐름, 오행해석, 내면 갈등까지 꼼꼼히 담았습니다. 병진생 용띠 보살님, 하반기는 기운의 정중앙에 서 계십니다. 보살님은 천간이 병, 지지가 진입니다. 병은 불하여 지는 토이니 불이 땅을 데우고 기운을 틔우니 상생이 구조로 기운이 곱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토가 과하면 불의 본질이 타버리고 불이 강하면 토가 메말라버리는 일도 생기지요. 병진의 불기운은 자기 표현과 리더십이 강한 쪽입니다.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압도하고 한 번 결심하면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보살님, 바로 운의 물길이 바뀌는 전환기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엔 진흙탕 같은 인간관계, 뿌연 미래, 그 안에서 보살님이 애쓴 흔적이 많습니다. 그 중심엔 말하지 못한 마음의 피로가 쌓여 있었지요. 겉으론 괜찮다고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자꾸 허탈하고 우울해지는 건 기운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반기부터 흐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달 직후 8월 말부터 토의 기운이 마르고 불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옵니다. 무엇보다 병화가 스스로 중심을 잡는 시간. 나는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산다. 그 결심 하나가 기운을 복원시키는 시작입니다. 이 시기 병진생 보살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남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다 기운이 소진되는 습성을 올해 안에 반드시 끊어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참아야 하니까 라고 눌러왔던 말을 하반기부턴 하나씩 꺼내보세요. 그 말들이 결국 보살님의 복줄이 됩니다. 마음속에 쌓인 말 이제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병진생 보살님은요,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한 척 잘하셔도 속으로는이 말해도 되나? 괜히 상처 주는 거 아닌가 하고 혼자 삼키고 눌러온 말이 너무 많으세요. 이런 기질은 상생오행인 불화와 땅토의 조합 때문인데요. 타인을 배려하고 중심 잡으려는 성향이 강해서 결국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외롭고 허전한 감정이 동반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엔 가족이든 동료든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살님, 요즘 유난히 피곤한데 잠은 안 오거나 평소보다 마음이 가라앉고 말수도 줄어들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불의 기운이 눌리고 토가 질척해진 상태입니다. 말을 안 해서 병이 되는 상황. 이럴 땐 기운을 뚫어줘야 복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살님, 인연운 재회운이 하반기 중반부터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8월 말, 윤달 지나 9월 초순, 10월 중순. 예전에 엮였던 사람 중 미련이 남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사람, 어쩌면 말 한마디로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끝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기억 속에 남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보살님, 이번 재회는 내가 희생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단호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복이 됩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 하반기 후반 11월경에 열릴 가능성도 큽니다. 그 인연의 모습은요, 말이 많지 않고 조용한 사람인데 속정 깊고 보살님의 속도를 맞춰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 차는 좀 있고 첫 인상은 무뚝뚝하지만 보살님이 기댈 수 있는 뿌리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단 문제는 보살님이 이 사람이 날 좋아하긴 하나? 하고 그 무뚝뚝함에 혼자서 의심하고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이번 윤달을 기점으로 감정의 흐름을 맑게 정화해 주셔야 해요. 복을 부르는 실천과 개운부적, 다가올 변화를 정리해 드릴게요. 실천이 곧 복이다. 움직이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자, 이제부터는 복을 여는 실천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병진생 보살님은 오행상 화토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 땀 흘리는 활동,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특히 좋습니다. 첫 번째, 흙 밟기 산책. 마트만 가지 마시고 하루 20분만이라도 흙 위를 걸어보세요. 운동화보다 맨발로 혹은 아주 얇은 바닥으로. 지지의 불과 토가 안정되면서 속이 내려앉는 느낌 금세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 물에 글씨 쓰기. 종이 대신 화장실 거울이나 베란다 유리창에 물을 묻혀 한 글자씩 써보세요. 기다림, 복, 비움, 열림처럼 단어마다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입을 푸는 말 적기. 입 밖으로 못 낸 말, 하루 한 줄씩 마음노트에 적는 습관.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풀어지며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윤달이 끝나는 8월 22일 전 이 노트를 태우세요. 이런 실천을 통해 윤달 이후로 기운의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해요. 개운부적과 물건 추천. 병진생 보살님께는 토의 중심과 금의 절제 기운을 보강해주는 게 좋습니다. 개운 물건으론 작은 황토, 항아리나 황갈색 그릇, 하얀색 구슬이나 도자기 조각, 손에 쥐고 기도하거나 머리맡에 두세요. 마음 속말을 부적처럼 쓰세요. 내게 복이 담기기를. 오늘은 복이 온다. 조용히 속으로 되뇌는 순간마다 신령님의 기운이 한 줄기씩 따라붙습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실천을 이어가신다면 9월 17일 추분 즈음 막혀있던 문서운, 멈췄던 인연, 끊어진 흐름이 딱 하고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10월 말엔 실제적 보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돈, 계약, 사람, 마음. 그중 하나가 보살님 손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병진연생 용띠 보살님. 기운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제 열쇠는 보살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용천 신녀가 보살님 이름 댓글 주시면 축원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이 발 아래에 닿도록 하늘 문이 열리도록 말이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갑진생 용띠 보살님, 용천 신녀의 풀이 시작합니다. 지금 용이 땅을 뚫고 고개를 듭니다. 38년 만에 깨어나는 복의 기운, 그건 바로 윤달의 힘입니다. 이번엔 음력 윤유월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양력으로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바로 이 시기에 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윤달이 돌아온 해에 갑진생 용띠 보살님이 이 말을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복을 잡아채려는 운의 흐름입니다. 갑진은 흙 속에 물을 머금은 용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중심을 잡고 말없이도 복을 부르는 기운. 그리고 올해는 땅이 스스로 열리고 기운이 스스로 보살님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 손짓 하나가 복주를 당기는 끈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운 열겠습니다. 갑진생은 땅속에 복을 숨기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속에 물을 품은 땅이고 그 안에서 자라는 목기운이 같이 섞여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라야 하는 사람인데 늘 참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계획도 많고 추진력도 있는데 막상 하려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이건 내가 할 자리가 아니겠지? 늘 자기 안에서 스스로 멈춰버리는 기운이 있어요. 보살님은 분명히 누구보다 상황을 빨리 캐치하고 눈치도 빠르고 리더 자리에 올라서도 이상하지 않은 분인데 정작 그런 자리에 가면 자꾸 책임부터 생각하고 걱정부터 앞세우는 타입입니다. 이건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다 감당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보살님은 어릴 적부터 참을성 있다, 믿을만하다, 버팀목 같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게 만든 짐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면서 살아오셨지만 속으론 늘 피로가 쌓이고 감정은 구석에 몰려 있었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관계가 자꾸 어긋나거나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이 반복될 때면 그 속에 눌러놨던 감정이 혼자 터져버리기 쉬워요. 겉으론 멀쩡하게 웃고 있다가도 혼자 있을 땐 괜히 허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혼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그게 지금 기운이 보내는 경고예요. 무언가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감정을 정리하라는 사인입니다. 갑진은 타고난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한 기운이지만 한편으론 누구보다도 혼자 있는 걸 오래 못 견디는 사람이기도 해요. 겉으론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속은 늘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한마디만 따뜻하게 건네줘도 눈물부터 쏟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살님, 요즘 들어 사람들 말에 자꾸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전엔 그냥 넘기던 말도 이젠 가시처럼 콕콕 박히고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흔들리는 날들 많았을 겁니다. 가족한테 받은 서운함, 직장이나 지인에게 느끼는 서늘한 거리감, 그리고 문득문득 밀려오는 외로움. 이건 보살님, 기운이 이제 더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신호예요. 지금 갑진생 보살님의 기운은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시기예요. 표정은 괜찮아도 마음은 자꾸 텅 빈 것 같고 뭘 해도 허전하고 하루하루는 돌아가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느낌. 이럴 땐 억지로 견디면 복이 도망가요. 지금은 멈추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방향을 바꾸는 때예요. 윤달이 끼어있는 올해, 특히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보살님처럼 기운을 안으로 품고 사는 사람에게 묻혀있던 감정을 털어낼 수 있는 희귀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해요. 남들보다 일을 잘해도 복은 결국 마음이 깨끗해야 들어오거든요. 이제 실천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베란다나 창밖 바라보기. 하루 한 번 5분만이라도 하늘을 보고 숨을 깊이 쉬세요. 그 시간에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마음을 비운다. 숨 쉬는 동안 생각이 멈추고 기운이 위에서부터 정리됩니다. 둘째, 노란 종이에 지금 걱정되는 걸 적으세요. 한 줄이면 됩니다. 돈 걱정, 자식 일 건강, 그걸 적고 접어서 작은 그릇 안에 담아두세요. 이건 마음의 부적이자 기운을 흘려보내는 상징입니다. 셋째, 집안 구석 한 군데 정리하기. 특히 오래 열지 않았던 서랍이나 상자, 그걸 정리하는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복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정리한 그곳에 작은 종이 한 장만 깔고 그 위에 여기에 복이 안 씁니다 라고 적어두세요. 이 3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만이 기운을 바꿀 수 있어요. 보살님은 스스로 감정을 다독이고 자리를 정리하면 기운이 바로 반응하는 분입니다. 특히 이번 윤달엔 묵은 감정만 잘 비워도 가을부터 복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올해 같은 해에는 사람 인연이 조용히 흔들리기도 하고 새로운 얼굴이 뜻밖의 마음에 들어오기도 해요. 특히 갑진생 보살님은 겉으로는 단단하고 강한 이미지지만 속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어느 순간 나를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확 쏠리는 기운이 있습니다. 요즘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생각지도 않던 연락이 다시 오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운이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새로운 사람이라면 나이 차이가 좀 나고 말수가 적지만 표현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일 겁니다. 어디 가자고 먼저 말은 안 하지만 한번 약속하면 절대 안 빼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운이 이번 윤달 끝나고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미 인연이 끊긴 분들이라면 연락은 없어도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문득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건 재회운이 묻어있는 경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인연이든 재회든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사람도 놓치고 돌아온 사람도 다시 떠나기 쉬워요. 만약 보살님이 이미 가족이 있고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이라면 올해는 귀인운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문서, 계약, 부동산, 건강, 행정 문제에서 갑자기 주변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붙어요. 그 사람은 크게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막상 움직이면 꼭 필요한 한마디 혹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입니다. 9월 중순부터 그런 사람이 보살님 주변에 두세 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은 적지만 믿을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제 개운부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갑진생 보살님은 흙과 나무의 기운이 충돌하는 사람이라 이걸 조화롭게 다스려야 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필요한 건 작은 나무 그릇이나 나무로 된 소품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나무 접시, 나무 숟가락이라도 좋아요. 그 안에 노란 종이 한 장 접어넣고 이 속말을 써보세요. 흙 위에 자라고 물 위에 흐르며 내 손에 복이 앉는다. 이 부적을 집안 조용한 곳에 두세요. 특히 남양 창가 근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 복이 움직이는 때 알려드릴게요. 7월 25일부터 시작된 윤달 기운은 보살님 안에 있던 묵은 정서를 흘려보내는 시기입니다. 8월 22일 윤달이 끝나면 기운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하고 9월 초 추분 이후부터는 사람, 문서, 결정, 돈, 감정 이 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말 11월 중순 사이엔 보살님이 한 번은 운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복주를 잡은 사람에게 오는 변화입니다. 용천 신녀가 복이 발 아래에 닿도록 사람이 복이 되어 들어오도록 댓글에 이름 남겨주심, 길이 보살님 쪽으로 열리기를 축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52년생 임진년 용띠 보살님, 용천 신녀의 풀이 시작합니다. 올해 하늘에서 문이 하나 더 열린다 하였습니다. 38년 만에 돌아온 윤달, 그 기운이 보살님 같은 큰 용이 등줄기를 따라 조용히 그러나 깊고 묵직하게 흐르고 있네요. 바로 이 윤달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열리는 유뉴얼이 용띠 보살님의 숨은 복을 깨우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1952년 임진생은 하늘의 기운인 임수와 땅의 기운인 진토가 만난 날에 태어난 용입니다. 물과 흙, 서로 다르나 뿌리 깊은 존재들 사이에서 지혜와 직관 그리고 강한 현실 감각까지 모두 갖춘 보살님이시지요. 그러니 요즘 들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내가 베푼 만큼 내 복은 왜 안 돌아올까? 하는 마음 드셨다면 그건 복이 움직이기 직전 하늘이 보내는 울림입니다. 윤달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얹혀진 한 달이 아니라 기운이 빙글 돌아 뿌리를 되찾는 시간이에요. 보살님! 지금 이 시기에 묵혀온 물건 하나 치우시고 용꿈이라도 꾸셨다면 적어두세요. 하늘이 신호를 주고 땅이 그 신호에 응답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운 흐름과 복의 문 열리는 시기, 그리고 보살님만의 인연운, 귀인운까지 모두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기운의 흐름 임수와 진토의 만남, 용의 수맥이 다시 흐릅니다. 보살님은 임수라는 깊고 넓은 큰 물의 기운과 진토라는 용이 깃든 땅의 기운을 함께 타고났습니다. 이 조합은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속엔 강한 직감력과 타인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을 가지고 있지요. 임수는 하늘의 큰 물이니 마르지 않고 끝없이 흘러갑니다. 진토는 용의 서식지라 불릴 만큼 땅 속에서 기운을 품고 다시 솟구치는 힘이 있지요. 그러니 52년 임진생 용띠 보살님은 단단한 땅 위에서 깊은 물을 품은 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평생 타인의 말보다 자신이 직접 느낀 촉을 더 믿어야 했고 그 촉이 살아오면서 숱하게 위기에서 보살님을 건져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의 흐름은 목의 기운이 지나 불화의 기운이 여전한 가운데 윤달을 품은 물수의 기운이 한 번 더 도는 해입니다. 이 말인즉 임수보살님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점이 바로 7월 말부터 8월 윤달을 지나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올해 초반엔 몸도 마음도 조금 막혀 있었을 겁니다. 사람 일에 끼고 싶지 않아도 휘말리고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려 했지만 자꾸 제자리를 맴돌았을 가능성도 크지요. 하지만 유니월이 시작되는 7월 25일 전후에 먼저 마음속에 갇혀있던 결정 하나가 열립니다. 이젠 나를 먼저 챙기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 흐름이 바뀌어요. 특히 8월 4일 전후로 귀인의 기운이 스쳐 지나갑니다. 문서, 말, 소개 또는 갑작스러운 초대와 같이 한번 흔들고 지나가는 작은 인연이지만 그게 다시 커져서 좋은 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살님, 이 흐름은 평소에 잘 챙겨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람의 말보다 마음속 깊은 직감을 따라 움직이세요. 왜냐면 올해 하반기는 물의 주인공이 바로 임수, 곧 보살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격 기질의 흐름, 주변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주의해야 할 흐름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윤달의 기운은 단 한 달이지만 이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평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물속용의 속사정, 사람 몰라주는 소갈이, 요즘 따라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자, 이해해야지. 이게 바로 임수진토 보살님의 깊은 물속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침착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먼저 꿰뚫어보고 사람들의 말과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다만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왜냐고요? 말해봤자 말만 더 길어지고 귀찮으니까 이해하자. 사람들은 보살님이 속 깊은 줄도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손해도 많았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보살님, 그 마음이 드러나야 비로소 복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참으면 된다는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드러내야 복이 보인다는 시기예요. 특히 요즘 들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오해를 사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번진 경험 없으셨어요? 그건 지금 보살님 기운이 정리의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란 사람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건 피로감이에요. 요즘 같은 하절기엔 기운이 강하게 도니 몸이 쉽게 지치고 마음도 꺼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보살님, 이럴 땐 혼자만의 시간도 꼭 필요해요. 사람 없는 조용한 카페나 집 베란다나 물가 근처 이런 곳에서 10분만 앉아있어 보세요. 보살님은 물의 사람이라 고요한 수면을 볼 때 기운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나도 이제 나를 좀 이해해야겠어. 이 말이 요즘의 유행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살님의 현재 흐름과 윤달 이후 본격적으로 바뀌는 기운. 보살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보살님 기운은 수렴과 전환을 맞이합니다. 특히 올해는 38년 만에 찾아온 귀한 윤달이 있어요. 그 윤달이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바로 윤유월이에요. 이 윤달, 아무 의미 없는 달이 아닙니다. 보살님처럼 임진생, 수익 기운을 품은 용띠에게는 오랫동안 잠재우던 운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달이에요. 다만 지금은 그 열리기 전 딱 문틈만 비친 시기라 보살님이 답답함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윤달이 업장 소멸의 흐름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겪는 불편함은 보살님 인생에서 꼭 정리해야 할 과거 감정이나 인연 혹은 본인조차 애써 외면했던 후회 같은 것들이 잠깐 떠올라서 마지막으로 작별하려고 올라오는 현상이에요. 그럴수록 감정 기복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기운이 예민해질 때에는 괜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휘청하고 상대는 그 의도조차 몰라줘요. 이럴 때는 말보다 침묵이 강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윤달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잘 통과한 보살님은 가을이 시작되는 8월 말부터 완전히 다른 운의 결로 옮겨가게 돼요. 문서의 운, 사람이 바뀌는 인연의 운,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던 일에 대한 기회가 8월 말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지금은 감정 소비를 줄이고 체력 회복에 집중하세요. 특히 잠과 관련한 신호에 주의하세요. 잠이 안 온다? 꿈을 자주 꾼다. 아침에 깨도 개운하지 않다. 이건 모두 기운 전환 직전의 정화 증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기운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작은 변화로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물과 정리입니다. 물 많이 마시기.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해보세요. 속부터 정화돼요. 서랍 하나만 정리하기. 쌓여있던 서류, 약통, 낡은 옷 같은 거 정리하여. 보살님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인 기운을 버려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와요. 불필요한 약속 줄이기.
지금은 많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시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복을 더 끌어옵니다. 이제부터는 보살님이 복을 부르는 일상실천으로 복의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진짜 좋은 기운은 시작됩니다. 다가올 변화는 보살님, 유니월이 마무리되고 8월 하순이 되면 하늘이 문소운을 내려줍니다. 그간 닫혀있던 자리, 묶여있던 대화, 그리고 얼어붙었던 감정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음력 7월 15일 전후에는 보살님의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뜻밖의 인연이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꼭 문서가 아니어도 내 삶을 바꿔줄 약속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만남이 생깁니다. 하지만 말을 옮기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누구한테 들었다, 네 생각은 어때? 하며 은근슬쩍 상황을 흔드는 사람을 조심해야 해요. 용띠 보살님은 기본적으로 기운이 크고 웬만한 일엔 흔들리지 않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되니 의심이 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섣부르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쳐내지 마시고 지켜보요. 실천을 하셨다면 9월 추분 이후로 복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며 연말까지 문서, 돈, 관계가 하나씩 정리되면서 숨통 트이는 흐름이 열릴 겁니다. 보살님은 지금 운이 크게 열리는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팔자에 묶인 고비가 풀리고 마음속 응어리가 눈물로 씻겨나가기를 댓글에 이름 남겨주시면 축원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고요히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40년생 경진생 용띠 보살님, 용천 신녀의 풀이 시작합니다. 땅속 깊이 몸을 숨기고 있던 용이 지금 고개를 듭니다. 38년 만에 열린 윤달, 그건 그냥 달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니라 하늘이 시간을 더해준 복의 틈입니다. 이번 윤달은 음력 유니월, 양력으로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예요. 이 시기는 지나간 세월 속에 묻혀있던 복 말 못하고 접어뒀던 소원, 잠시 놓쳐버린 사람들까지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진생은 용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껍질을 지닌 용입니다. 경은 쇠의 기운, 진은 용이 깨어나는 땅, 즉 단단한 갑옷을 두르고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을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보살님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웃고 있어도 중심은 늘 긴장되어 있는 분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 그게 바로 경진생 용띠 보살님의 운입니다. 저는 용천 장군님을 모시는 용천 신녀예요. 안녕하세요 보살님. 좋아요와 구독, 그 손짓 하나가 복주를 당기는 끈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기운 열어보겠습니다. 경금이 진을 누르면 생기는 내면의 강단. 경진생 보살님은 겉으론 말이 없으신 분이죠. 뭐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한테 기대는 걸 어색해 하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경금은 쇠입니다. 자르고 단련하고 그 자체로 날이 선 기운이에요. 거기에 지는 용의 형상, 즉 움직이기 직전의 에너지예요. 쇠가 땅을 누르고 있는 형상이죠. 내면 깊은 곳에서 늘 뭔가 말하고 싶은데 스스로 눌러놓는 운입니다. 그래서 보살님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는 버릇이 생기셨고 기운은 센데 그 기운을 한쪽으로 모아두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겉은 단단하고 내면은 뜨거운 사람. 사람들이 보살님을 보면 무섭다, 차갑다 이런 말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지요. 그 속엔 얼마나 깊은 정이 있는지를요. 경금이 진토를 억누르지만 진은 오행의 창고입니다.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땅. 그래서 보살님은 희로애락이 다 겹쳐진 기운을 가졌고 살다 보면 늘 내가 너무 많이 안고 간다는 느낌, 그런 걸 받아보셨을 거예요. 강한 기운이 외로움으로 뒤집히는 운. 이 기운의 조합은 자기 혼자 이겨내는 건 익숙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푸는 건 낯설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있을 때 어딘가 모르게 나만 혼자 있는 것 같다는 고립감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번 윤달은 달라요. 윤달은 시간의 여분, 즉 과거에 못 풀었던 걸 말하고 풀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엔 마음의 창고를 조금만 열어주세요. 지금 흐름과 주의할 기운, 그리고 복을 부르는 실천법. 경진생 보살님, 밖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론 답 없는 벽 같은 기분, 말 못할 생각이 쌓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요즘 자주 피곤하셨을 거예요. 괜히 기운이 가라앉고 하던 일도 의욕이 안 나고, 그건 기운이 보살님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반기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일이 자꾸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계속 신경 쓰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고 그러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흐름이에요. 주의할 점, 내가 참아야지가 쌓이면 병됩니다. 경금이 진토를 누르는 기운은 겉으론 아무 말 없지만 속은 쌓이고 썩어요. 그런 분들이 감정병, 위장병 등 어깨 통증으로 기운이 망가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이번 윤달 기운은 쌓은 걸 흘려보내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풀지 않으면 복이 와도 머물 자리가 없어요. 복을 부르는 실천법 3가지. 걷기 대신 천천히 걷기 해보세요. 빠르게 걷지 말고 일부러 느리게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마음의 숨을 쉬는 시간 가지세요. 종이와 펜으로 속말 적기. 일기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로 못한 감정 속에서 뱅뱅 도는 생각을 글로 적는 순간 기운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황토 색깔 있는 물건 곁에 두기. 진토가 오행의 창고라면 그 창고를 정리하고 풀어줄 수 있는 게 흙이에요. 황토 모그잔, 흑색 바지, 황토 도자기, 이런 물건이 보살님 기운에 맞습니다. 인연운은 말 없는 사람과 말 많은 인연이 있는데, 보살님, 요즘 주변 사람 중에 말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피하는 사람, 또는 말이 없는데 은근히 날 챙겨주는 사람, 이런 양극단의 인연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이번 하반기엔 말 많은 인연보다 말 없는 귀인이 보살님 곁에 남습니다. 특히 9월 말 추분 이후 오래된 인연이 다시 다가오거나 의외의 인물이 의지할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약간 어린 느낌,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눈빛,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한 사람, 초면엔 딱딱하지만 알면 따뜻한 타입. 이런 인물이라면 말보다 눈빛, 행동으로 보살님을 응원해주는 사람이에요.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말보단 공감과 시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인연을 이어가세요. 귀인운은 여성 귀인, 특히 실속파 중년 여성 귀인이 한 명 들어옵니다. 체구가 작고 말이 빠르고 이성적이지만 정 많고 평소엔 사무적인데 갑자기 따뜻해지는 타입이에요. 이 귀인은 보살님의 금전 고민, 가족 문제, 관계 중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동네 모임, 친척,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귀인은 대화로 복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개운 물건은 흙 담은 황토 그릇과 속말 부적입니다. 보살님처럼 금기운이 강하고 진토기운이 쌓이는 분은 흙을 직접 만져보는 게 좋습니다. 황토 그릇에 물을 담아두기,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머무른 기운을 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창가나 현관에 두면 좋고 안 쓰는 그릇도 괜찮으니 흙 느낌이 나는 그릇이면 됩니다. 윤달 이후 변화 시기 10월 3일 개천절 무렵, 이 영상 보신 이후 8월 윤달 기간 동안 마음 정리, 정리 수납, 관계 정비에 집중하신다면 10월 초부터 운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문서, 금전, 관계 흐름이 안정되면서 안 되는 줄 알았던 일이 되기 시작하고 지지부진했던 일에서 진짜 결론이 나기 시작해요. 특히 10월 3일 개천절 즈음 하늘이 문을 여는 날, 보살님도 복의 문을 맞이할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경진생 용띠 보살님, 용천신녀가 댓글에 이름 올려주심, 축원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이 발 아래에 닿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